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북한이 지난 2년간 중앙선관위에 7차례나 해킹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지난 2년 동안 선관위에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등의 해킹 공격이 8차례 가해졌는데 이 중 7건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선관위에 8차례 해킹이 가해졌는데 한 번을 제외한 7차례는 북한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은 해킹 공격이 가해진 사실을 파악했을 때마다 선관위에 통보했으나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회신하지 않아서 북한의 해킹 침투 정도와 보안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선거관리라는 국가 중차대한 업무를 다루는 기관에서 외부 더구나 주적인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이 각각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받으라고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3월 하순 선관위 간부를 접촉해 보안 컨설팅을 권고했으나 선관위 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치적 논란 소지도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일축했다고 합니다. 또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보안 컨설팅을 받는 대안 역시 선관위는 거부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해킹 메일 시도는 감지된 적이 있으나 24시간 자체 관제 시스템으로 전부 막아내 왔다. 이 공격 시도가 북한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원과 선관위에 서로 주장이 다르다면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이고 어느 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그 진상을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통보한 적이 지금 없다는 게 선관위 측의 주장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국정원이 통보하면서 그게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라크에 해킹 시도가 발생해 동일업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 선관위에도 해킹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업체가 만든 장비지만 이라크 장비는 정보 전송이 가능한 반면 선관위가 쓰는 투개표 장비는 정보 전송이 불가능해 해킹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더 황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전자투표 혹은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선관위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논란 소지를 고려해 국정원의 보안점검보다는 자체 보안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입만 열면 자기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 운운하고 있는데 한국의 선관위가 지금 독립성과 중립성을 입에 담을 그런 처지가 도대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국의 선관위를 바라보고 있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어떤 시선인지 선관위는 도대체 제대로 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선관위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 경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다음 주 중 국회 정보위원회와 행안위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선관위를 해킹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100분의 1초 만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 등 61곳의 PC 207대의 악성 코드를 퍼뜨렸다고 경찰청이 지난달 18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라자루스를 사이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 사태 이 문제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대략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진상을 파헤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제도, 법령 개혁, 또 선관위 조직의 개혁까지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의 황당한 행태와 관련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입니다. 방심위의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좌파 성향 위원들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은 국정원의 북한 사이트 차단 요청, 방심위가 번번이 심의 거부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소셜미디어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6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방심위에 미국에 거주하는 생물학자 한 사람의 페이스북에 대해 실무협의 단계에서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 거주하는 생물학자 A씨라는 사람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이라고 찬양하고 한국을 남괴라고 표현하는 내용 등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남괴는 이제 북괴라고 할 때 그 괴뢰, 그러니까 소위 남조선 괴뢰라는 그런 식으로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주 친북, 종북 성향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또 북한 매체의 체제 찬양 게시물이나 북한 문건 등도 올렸습니다. 국정원 이와 관련해 이 계정이 김일성 찬양 목적의 계정이라고 했지만 방심위는 국정원의 심의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또 2020년 4월 국정원이 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시한 북한 영화 등을 올린 유튜브 조선영화나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있는 사이트 조선관광에 대한 심의 접수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 접수를 거부했다는 말은 이게 이적 관련이니까 이 계정을 차단해달라, 이 심의를 방심해서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작년 9월에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 내용 등이 담긴 북한의 김책 공대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도 방심위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이트인 미래 인스타그램 계정 DPRK 투데이 등도 심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방심위가 아닙니다. 이게 완전 이 나라가 지금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부문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박아놓았던 대못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선관광이라든지 김책공대 등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북한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어서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과 통신연락 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지만 방심위는 이 같은 국정원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된 사이트나 유튜브는 현재도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생물학자 A씨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조선영화는 접수권이 없었다면서 기관 간의 실무협의 때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심의 요건이 될 경우엔 접수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 많은 것들이 심의 요건이 안 돼서 접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방심위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방심위는 또 조선관광 사이트의 경우 이후에 접수해서 심의했지만 심의 당시 지난달엔 접속이 안 돼서 심의 후 각하했다면서
김책공대 사이트의 경우 2019년에는 접수 심의를 했는데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위반을 확인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정보라고 판단해서 해당 없음 처리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정원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방심위는 미국에 거주하는 생물학자 문제의 A씨 페이스북과 관련해 계정 내 이적 표현물 비중이 70% 이상 되지 않아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은 반박했습니다. 방심위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 이런 조치를 두고 좌파 성향, 특히 강성 좌파 성향 인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방심위원 구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방심위원 중 문재인이 임명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비롯해 민원연 출신 위원 등 6명이 좌파 성향이고 우파 성향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연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겨레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 KBS 사장을 지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그런 사람이죠. 그 정연주를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방심위원장에 임명했고 아직까지도 방심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심위원들 중에도 절반 이상이 좌파 쪽, 민원연 같은 이런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현재도 방심위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사이트와 SNS 차단 관련 심의를 하는 이 방심위 안에 통신소위도 좌파가 3명, 우파가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작년 8월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단체가 보낸 반미투쟁 선동 내용이 담긴 연대사를 올린 것과 관련해 방심위 통신소위는 3대2 의견으로 삭제가 필요 없다는 해당 없음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심위 통신소위의 5명의 소위위원 중에서 3명이 좌파고 우파가 2명이니까 3대2 의견으로 문제의 민노총 연대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참 큰일 났습니다. 선관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만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절반 이상이 좌경화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각 조직에 하나하나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박아놓았던 대못들이 뽑히면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이 이념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앞으로 철저한 개혁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